우리는 매년, 매달, 그리고 매일 결심을 하곤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진 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일. 결심은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지지만 나 자신과의 약속은 타인과의 약속보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부터 전해지는 작심삼일이란 말은 결심을 실행하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죠. 왜 우리는 결심을 굳히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마음을 다잡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까요?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작심삼일. 작심삼일의 이유와 결심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보려 합니다. 매일의 아침을 밝히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날의 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새해 목표를 다짐하기도 하죠. 새해가 아니더라도 기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 안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매 순간 살 수 없이 찾아옵니다. 저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결심 콘텐츠는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해 결심 1위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 2위는 외국어 공부, 그리고 3위는 금연하기로 나타났는데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에 힘입어 운동을 결심하는 이들. 운동이라는 콘텐츠 속에는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탄탄하고 날씬하게 몸을 관리하고자 하는 운동 다이어트도 포함되어 있죠. 외국어 공부는 운동 결심과 1, 2위를 다투는 결심 콘텐츠인데요. 가장 쉽게 포기하면서도 다시금 다짐하는 공부 결심.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인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몸에 배어버린 흡연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사람들은 금연을 결심합니다. 생각처럼 한 번에 금연에 성공한다면 많은 이들이 수없이 금연 결심을 반복하는 일이 없을 텐데요. 이처럼 긍정적인 결심들이 실패하거나 포기로 이어지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능력과 운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구비된 특수 장비들은 운동이라는 각종 자극에 대해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이곳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는 우리의 결심에 대한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죠. 맞추면서 올라가주세요. 이 장비는 생체 전기 저항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기기의 금속 부품에 신체가 닿으면 미세 전류가 흘러들어가 전류가 통하지 않는 지방의 분포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체지방과 근육의 양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몸속 지방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근육량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운동량을 설정할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식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 또 지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비만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실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측정 결과물을 통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이 사람이 근육이 부족한지, 지방이 많은지, 지방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체지방량과 근육량, 그리고 뼈의 밀도는 운동 능력을 검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전신 스캔이 가능한 이 장비는 척추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골밀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탈경, 칼슘 섭취, 체형, 그리고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 장비를 통해 자신의 신체 조건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운동의 양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운동 능력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인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봄으로써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할 수 있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부상이나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능력 검사를 하고 본인에 맞는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설정해 운동을 시작한다 해도 우리의 몸에선 자극에 따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점점 숨이 차오르고 호흡을 하기 힘들고 체온이 상승하죠. 맥박수가 증가하면서 몸에 땀이 흐르고 평소 안 쓰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전신의 피로감 또한 높아집니다. 특히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체내 산소 공급으로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해 소모하도록 하는 전신 운동인데요. 체력 조건에 맞지 않은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면서 운동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안 하다가 새롭게 결심하고 이제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 당연히 몸의 변화가 큽니다. 제일 큰 거는 몸이 힘들어합니다. 한 예로 뛰거나 유산소성 운동 힘들게 숨차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사람이 하게 되면 몸에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라는 거는 좀 좋은 말이지만 안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적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힘든 상태를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 몸은 다시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운동에 적응하는 시간, 그 변화의 시기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운동 결심은 또다시 작심삼일이 될 텐데요. 준비 시작 쭉 쭉.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운동으로 인한 자극과 변화를 적응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근육에 공급하는 산소량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운동 자극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체내 균형을 맞추는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 신체 기관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 자극이 규칙적으로 주어졌을 때 항상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찾아서 몸이 적응하게 되면 사실은 초기에 요 힘든 부분을 좀 넘어가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심폐 쪽의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근육 쪽도 있죠. 당연히 안 쓰던 근육을 막 그 수축 이완을 하게 되면
뻐근뻐근하기도 하고 피로도 쌓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장기화된다는 보고는 없고요. 정말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주, 2주 정도면 상당한 부분 우리 몸은 이런 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맞닥뜨리는 그 힘든 어떤 느낌들은 아마 대부분 서서히 소멸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습관처럼 꾸준히 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 결심이 작심삼일로 흐지부지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명확한 동기의 부재를 들고 있죠. 병을 심하게 앓았던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을 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동기를 가졌을 때 운동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입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필라테스는 체중 감량과 근력 강화를 원하는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죠. 천장에 매단 줄을 이용해 슬링 운동을 하는 이들. 슬링 운동은 끈과 몸의 각 부위를 연결하고 해당 위치의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슬링 운동처럼 특수 도구를 이용하는 운동법은 운동의 흥미를 높이고 신체 단련 효과뿐만 아니라 재활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에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체형 교정부터 해서 골반을 잡아주는 동작까지. 필라테스, 특히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많이 했더니 내 몸에 다이어트보다는 체형 교정에서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더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하고 나서 몸의 균형이 많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고 살도 많이 붙어가지고 다이어트랑 체형 교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필라테스 전문가인 장지은 트레이너는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재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며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몸을 가누지 못하던 환자가 필라테스 트레이너가 되기까지 운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운동을 한다는 건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한계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체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벗어난 동작들을 많이 한다거나 그때 근육통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아프게 되는데 그 아픈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더 운동을 지속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포기하기 위해 나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쉴 새 없이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는 심각한 체력 저하를 느끼지 않는 이상 강력한 동기로 다가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동기가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첫 번째 키워드라면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의 재미입니다.
운동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일단 친구랑 같이 하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운동만 계속 하게 되면은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강사들도 계속 하다 보면 지겨울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운동들 한 번씩 찾아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할 것인가? 웃음소리와 괴성이 오가는 이곳. 다이어트 운동법 연구를 위해 헬스 트레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가 자극되는지 동작 하나하나 함께 맞춰보는 트레이너들. 기분 좋아요? 둘, 셋, 조금 빠르게 할게요. 5, 6, 7, 8. 누구보다 즐겁게 운동에 임하는 김주원 트레이너. 그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설계자이자 운동 전도사입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주원 트레이너는 운동 전문가이기 이전에 다이어트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운동 결심을 수백 번도 넘게 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법을 가르치고 운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 시간에 벤치에만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소화 비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었는데 20살 때 살을 빼야겠다 다짐을 하고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굶기 같은 거, 굶기하고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런 거 하다가 제가 계속 요요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쓰러지게 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 지수랑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압이랑 중성지방 이런 게 너무 높다고 죽기 싫으면 살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정말 건강에 내가 살쪄서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170cm의 키에 100kg이 넘는 몸무게. 그녀는 무분별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더 큰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기 학대적인 다이어트의 반복으로 결국 쓰러지기까지 했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나서야 김주원 트레이너가 선택한 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지금의 건강함을 얻게 됐고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미 넘치는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죠. 다이어트 성공 노하우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그 길로 운동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김주원 트레이너. 그녀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나태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보통 사람이 하는 거 나 이제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안 하면 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고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 하다가 나는 안 돼 포기하시는 게 그냥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걸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사람이 될 때까지는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되고 나서는 이제 그들처럼 저희도 그게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프지 않고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해야. 점심시간, 트레이너들의 식단은 어떨까요? 도시락 속에는 아보카도, 병아리콩,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가 담겨 있는데요. 김주원 트레이너의 경우 일주일 중 4, 5일은 이러한 건강 식단으로 먹고 나머지 2, 3일은 일반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합니다. 꾸준히 다이어트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극단적인 식단 변화보다
조금씩 입맛을 조절하며 바꿔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다이어트도 운동이나 다이어트 모두 돈을 모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다가 많은 이유가 갑자기 막 다이어트는 뭐 운동도 그렇고 안 하던 거를 갑자기 막 많이 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갑자기 1시간씩 뛸 거야 라든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무리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제 기본 수칙이에요. 무슨 운동이 됐던. 아까 막 이렇게 진짜 앉아서 이거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10개라도 내가 운동 시작하고 정해놓은 운동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지개 한 번, 뭐 스트레칭 한 번이라도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 운동은 근육의 힘을 기르고 탄력 있는 몸을 만드는 동작들로 이루어집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운동은 틈틈이 습관처럼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제든 할 수 있고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녀는 운동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동기와 재미만 있다면 누구나 운동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찾아 작심삼일에 그치기 일쑤였던 운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달라진 내 모습을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핫할 그 시기입니다. 오늘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내일이면 더 안 빠질 거고 그 다음 날이면 더 관절이 힘들어할 것이고 운동 능력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이 나의 가장 젊고 예쁘고 멋지고 핫한 날.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운동은 꼭 해야 돼요. 인간은 운동하는 동물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멈춰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퇴화되고 질병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없어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진리잖아요. 정말 몸에 좋다는 거 그렇게 먹으면서 왜 운동은 안 하시는 건지. 운동 꼭 지금 당장 이거 보시는 순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작심삼일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운동, 공부, 금연 등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번번이 무너지고 말죠. 목표를 실천하려는 의지 부족,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작심삼일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결심을 통해 작심삼일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스터디 카페를 찾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고자 모인 사람들이 스터디에 한창인데요. This week? This week?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yesterday yesterday? and afterward?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외국어, 영어. 그 활용도가 높아지며 기초교육을 시작하기 전부터 영어를 배우고 고등교육에서 정점을 찍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어 공부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예전에 해외여행 가서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을 때 좀 불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좀 사업적으로 영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직장인 중 93%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의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업무 외적인 이유로 영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지금부터 1대1로 대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러브예요. 사람 아덜된 명사구와 이곳에 모인 사람들 역시 직장인인데요. 리더의 주도 아래 매주 토요일에 스터디 모임을 가집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쯤 공부를 쉬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누적 혹은 바쁜 일상에 치여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목표로 삼는 이유,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좀 더 전문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더 퀄리티 있게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목표를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하루 중 오전 시간에는 강의와 철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벤저민 플랭클린, 공부가 인생의 신념이었던 그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도표를 만들어 매일 점검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서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 만 권에 가까운 책을 읽어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움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지만 중도 포기하고 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이라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가 따르며 그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부의 목적을 찾는 것이 공부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뭐든지 목표나 목적이 있으면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행이라는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냥 어떤 뭐 취업이나 오히려 또는 직장 승진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재미 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기 외국 드라마를 보며 영문법을 익히는 이들. 그녀는 나를 협박하려고 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녀는 나를 협박하려고 했어.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다독이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Did you get through? Did you get through? 시작. Did you get through?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Get through. Finish랑 또 다른 표현이에요. Get through는. 너 끝냈니? 무슨 말이에요? All those files. 모든 파일. 그게 뭔 말이에요? 서류들을 말해요. 여기서는. 너 모든 그 서류랑 파일들 다 끝냈냐? 처리했냐? Files in.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공부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매년 공부를 다짐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배움의 목표와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혼자서 뭐든지 하려면 힘들어요. 정말 도끼가 있거나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 빼고는 혼자서 계속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있었어요.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저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왜냐면 스터디가 많지 않아서 서울에. 근데 그때 학원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오랫동안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도 만나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었고.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하지만 매년 새해 결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만큼 금연의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끊임없이 금연에 도전하고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지난해 1월 2억 5천만 갑을 기록한 담배 판매량이 4월엔 3억 갑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연을 다짐한 사람들의 신년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는 증거인데요. 금연을 실천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또다시 금연을 다짐하는 건 그만큼 담배를 끊는 일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담배는 1616년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민화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묘사될 만큼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었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지며 금연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담배에는 니코틴을 비롯해 약 4,000종이 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연 담배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산화탄소로 인해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하고 가장 심각한 건 폐암, 후두암, 식도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흡연 자체가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WHO에서도 질환으로 인정하고 엄연하게 만성 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자연적으로 낫는 것도 있지만 치료를 해야 되듯이 흡연도 니코틴 중독이고 그 중독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도 그렇고 이게 남용 단계, 그다음에 의존 단계, 그다음에 금단 증상 이게 다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듯하지만 담뱃갑에 적힌 각종 글귀와 사진이 알려주듯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담배. 사람들은 담배란 분명 끊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또 실천하지만 담배에 대한 갈망을 참지 못하고 다시 흡연의 길로 접어듭니다.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죠. 담배를 피우면 체내에 흡인된 니코틴이 수초 만에 뇌에 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약 2시간이 지나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뇌에서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며 담배를 피우고 다시 니코틴에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을 일으킨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독이라기보다는 의존입니다. 의존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물질에 의존되게 돼서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힘든 상태를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의존의 상태가 생기면은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금단 증상을 참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물질에 의존을 하는 거고, 알코올이나 이제 담배도 그런 금단 증상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기분을 업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구태여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술, 담배를 끊기가 힘든 이유가 되겠죠. 심리적으로 특정 물질에 의존하려 하고 그 공급이 중단되면 금단 현상을 동반하는 중독. 흔히 중독이라 하면 알코올 중독을 떠올릴 만큼 중독의 범위 안에서 담배는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간접 흡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흡연자들이 니코틴 패치 붙이기,
담배를 생각하게 하는 술자리 피하기, 물 많이 마시기, 군것질 대신 과일 먹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연에 도전하는데요. 그럼에도 금연에 실패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국가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금연 캠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어려운 중증, 고도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4박 5일간 전문가의 집중 관리로 진행되는 금연 캠프 프로그램은 금연 진료로 시작합니다. 과거 병력은 없는지, 평소 어느 정도 흡연을 하는지 등을 체크하고 금연 약물을 처방하죠. 네, 먼저 흡연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루에 몇 갑 정도 평균적으로 폈고 몇 년 정도 피셨는지. 저는 하루 한 갑 이상으로 해서 한 20년 정도 핀 것 같습니다. 하루 한 갑 이상 피셨고 예, 20년 정도 예, 피셨다고요? 예. 네. 하루에 제일 많이 폈을 때는 어느 정도고 제일 적게 폈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있고 그럴 때는 이곳 캠프를 찾는 사람들은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동안 꾸준히 담배를 펴온 고도 흡연자들인데요.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흡연 경력이 오래될수록 금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금연 성공률을 높입니다. 흡연한 지 오래될수록 금연이 힘들어지고 니코틴 중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찾아오고 있고요. 금연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금연 캠프를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검진 그리고 금연 관련 진료 그리고 금연 약물에 대한 교육 등등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흡연하며 유해 물질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참가자들. 정확한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건강 검진은 필수인데요. 과연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폐기능 검사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는 체내 산소 부족의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폐활량도 감소하는데요.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활용해 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잘하셨어요. 폐에는 당연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폐와 관련된 질환으로는 특히 급성 질환인 폐렴이라든지 등등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만성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는 게 또 폐결절이라든지 폐기종 등도 많이 나타나세요. 이게 모두 원인 1위가 흡연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치료하는 방법도 특별하게 이미 생겼다면은 폐기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리고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증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검진으로 꼭 잡아낼 수는 없지만 증상적인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인체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도 진행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질병의 증상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금연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줄 수 있죠. 자, 오른손을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를 서로 감싸서 잡고 뒤로 당겨주실 거예요. 금연을 실천할 때 담배 생각이 가장 간절해지는 시기는 금연 시작 약 3일 차입니다. 체내에 니코틴이 배출되는 시간과 일치하죠. 이때 다른 일에 집중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담배 생각을 줄일 수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운동을 하며 흡연에 대한 욕구를 잠재웁니다.
하지만 니코틴 금단 증상은 생각보다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매번 금연에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참가자들은 이런 금단 증상을 이겨내려 운동을 하며 다시 한번 금연 성공을 다짐합니다. 금연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금단 현상으로 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좀 우울하시기도 하시고요. 체중이 점점 이제 금연하시면서 식욕이 올라가면서 체중 증가도 같이 스트레스로 같이 많이들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트레스 해소하는 목적도 이제 운동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신체 활동을 하면서 좀 근단 현상에 대한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도 좀 완화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하면 될까요? 이미 금연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 금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기 이 정도 나와 있는 감정. 네. 사실 스트레스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는 감정이에요. 저희가 감정만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인식만 하셔도 스트레스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인지기능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더해져 금연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금연을 하시면서도 대처하실 수 있고 즐거우실 수 있고 심지어는 흡연에 대한 리스크가 없이 건강이라는 위협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캠프 합숙을 끝낸 송기정 씨. 보통 금연 6개월이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캠프 참가자들은 6개월간 대면 진료를 통해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금연 상담을 받습니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금연을 6주째 이어가고 있는 송기종 씨. 지금도 흡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숨 깊게 들이마셨다가 금연은 역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흡연 습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밥을 먹고 뭐 흡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에 몰두해서 잠깐 쉬는 동안에 또 흡연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때가 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냄새라든지 피해가 갈까봐 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해서 좀 더 대인관계에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 속에서 얻은 성취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성취감이 곧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심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무너져버리고 또다시 목표를 세우는데요. 작심삼일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더 명확한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운동은 원래대로 가서 우리 건강한 인류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편해지는 세상이 됐지만 더 중요한 거죠. 다짐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 되지 않고 이것을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나의 의지 부족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풀어지고 마는 작심삼일. 무수히 많은 이유가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지만 작심삼일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의 의지와 직결돼 있음이 분명합니다.
커다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